지옥 같았던 표류 당시의 실상이 밝혀지자 프랑스 사회는 부글부글 끓어올랐는데요. 설상가상, 열대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정신착란에 시달리게 되고요. 이들은 여기에 기아와 탈수, 자살과 살인이 굶주림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표류한 지 3일이 지났을 때부터 이건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안녕하세요. 한국예술정화학교 교수 미술학자 양정무입니다. 1819년 파리의 살롱전은 20대의 젊은 화가인 테오도르 제리코가 선보인 그림 한 점으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당시 프랑스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문제의 사건, 메두사호의 조난을 다뤘기 때문인데요. 화가는 이 사건의 리얼리티를 살리기 위해서 병원에서 죽어가는 환자를 스케치하는가 하면 급기야 안두대에서 처형당한 사람들의 잘린 머리와 손발을 스튜디오로 가져와 부패 과정을 단계별로 연구했다고 합니다. 8개월간의 몰입 끝에 완성한 이 그림을 두고 프랑스인들뿐만 아니라 당시 왕이었던 루이 18세까지도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는데요. 화가가 시체까지 연구하며 극한 상황을 표현하려 했던 메두사호에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당시 프랑스 사회의 부끄러운 민낯이 담긴 메두사호의 조난 사건의 진실을 지금부터 미술 읽어드립니다에서 그림으로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테오도르 제리코의 메두사호의 뗏목을 자세히 읽기 위해서는 그림이 그려지던 당시의 시대 상황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러분, 제가 미술사학자이신 거 아시죠? 그림에 숨겨진 역사 이야기를 쉽고 간단하게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두사호의 조난 사건은 나폴레옹의 몰락으로 프랑스가 다시 왕정 복고가 시작되던 1816년 발생했습니다. 당시 루이 18세가 왕으로 즉위하면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유럽 각국에 흩어져 있던 프랑스 귀족들을 다시 불러들이는데요. 이런 흐름 속에서 쇼마레 백작이 군대를 떠난 지 25년 만에 해군 중령으로 임명됩니다. 그런데 쇼마레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서아프리카의 식민지였던 세네갈로 이주민과 병사들을 실어보내는 메두지호의 함장 자리까지 원했는데요. 프랑스어로는 메두지호 이렇게 부르죠. 멀고 험한 바닷길을 경험도 없고 능력치도 부족한 사람에 맡길 수는 없었겠죠. 쇼마레를 함장으로 줄 수는 없다.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함장이 되어 배에 승선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왕의 측근이라는 이유로 루이 18세가 반대 의견을 묵살했던 겁니다. 쇼마레가 이끄는 항해는 예상대로 순탄치 못했습니다. 항해 단 2주 만에 배가 좌초되어 버립니다. 어처구니 없었던 것은 본인을 비롯해 신분이 높은 관리와 장교들은 구명보트로 도망치면서 남은 사람들에겐 목재를 모아서 뗏목을 만들라고 지시했던 거예요. 도저히 해서는 안 될 무책임한 행동을 보인 거죠. 급히 뗏목을 만들어 봤지만 남아있는 150여 명이 타기엔 너무 비좁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 뗏목의 크기는 길이 20m, 폭이 7m에 불과했기 때문에 보급품을 실을 공간이 없었고요. 전원이 다 탑승하면 뗏목이 물에 잠길 만큼 불안정했던 건데요. 설상가상, 표류된 직후 폭풍까지 몰아치면서 그야말로 뗏목 위는 아수라장이 됐고, 여기에 기아와 탈수, 자살과 살인이 잇따라 벌어지면서 결국 15일 후에는 이 150명 중에서 단 15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지옥 같았던 표류 당시의 실상이 밝혀지자 프랑스 사회는 부글부글 끓어올랐는데요. 젊은 화가인 테오도르 제리코는 이 사건을 화폭에 담기로 결심하게 되죠.
그렇다면 표류 기간 동안 뗏목 위에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화가 제리코의 그림을 통해 그날의 일들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먼저 메두사호의 뗏목을 살펴볼까요? 뗏목이 파도에 부러져서 아주 위태로워 보이는데요. 기록에 따르면 이 뗏목의 크기는 길이가 20m, 폭이 7m에 불과했기 때문에 처음 완성되고 나서 50명 정도가 탔을 때부터 물밑으로 70cm 푹 가라앉아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밀가루통이라든지 먹을 것들, 또 마실 음료들을 다 바다에 버릴 수밖에 없었고요. 뗏목을 다시 수면 위로 띄워보려고 했지만 모든 탑승 인원이 다 타면 다시 가라앉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심지어 1m 깊이까지 물이 차올랐다고 하는데요. 물이 허리까지 찬 뗏목 위에 150여 명의 사람들이 빽빽하게 서서 구조를 기다려야 했던 거예요. 표류하는 동안 이 뗏목을 묶은 밧줄이 풀리면서 사람들이 또 바다에 빠지고 또 이걸 다시 이어붙여서 뗏목을 지키려 했던 처절한 노력이 그림 속 뗏목을 통해 전해옵니다. 그림에서 여러분의 시선이 가장 먼저 닿는 곳이 어딘가요? 많은 분들이 제일 처음 눈길이 가는 곳은 아마 뱀 머리에 몰려서 구조 신호를 보내는 사람이 아닐까 싶은데요. 당시 상황은 이랬다고 해요. 폭풍이 그치고 구름에서 완전히 벗어난 13째 날 자포자기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드디어 수평선 위를 지나는 배를 발견한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멀리 있지만 얼마나 깊었을까요? 행여나 놓칠세라 깃발을 만들어 배를 향해 힘껏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요. 과연 이들의 신호는 저 멀리 떨어진 배에 닿을 수 있었을까요? 희망에 찬 이들과 반대로 배의 뒤쪽엔 시신을 안고 있는 한 노인이 보입니다. 구조는 자신과 아무런 상관도 없다는 듯이 절망에 빠진 표정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노인을 보고 있으면 몇 가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노인은 자신의 무릎 위에 죽어있는 남자를 애도하며 파도에 휩쓸리지 않게 붙잡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어차피 구조되지 못할 것 같으니 식인을 해서 살아남을까 하는 갈등을 하고 있는 걸까요? 마치 굶주림에 지쳐서 자식들을 잡아먹는 단테의 신곡 속 우골리노 백작처럼 그도 절망 속에서 미쳐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보는 사람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노인의 등장으로 뗏목의 상황은 더욱 미궁으로 빠지는 듯한데요. 그림을 더 자세히 보시면 당시 뗏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예측해 볼 수 있는 단서가 몇 가지 눈에 띕니다. 혹시 여러분도 찾으셨나요? 아직 못 찾으셨다고요? 제가 힌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뱃머리에 있는 나무통이 포도주통이라는 건데요. 폭풍우가 있던 밤 많은 사람이 죽자 살아날 희망이 없다고 판단한 사람들이 포도주통을 깨서 술에 취하게 됩니다. 열대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정신착란에 시달리게 되고요. 이들은 포도주를 마시자 이제 난동을 피우기 시작하게 됩니다. 다 같이 죽자며 뗏목을 엮은 밧줄을 풀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바다에 던져지거나 두들겨 맞거나 심지어 칼에 찔렸습니다. 그래서 난동이 수습된 후엔 뗏목 위엔 시체로 가득했다는데요. 굶주림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표류한 지 3일이 지났을 때부터 인육을 먹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후 여러 차례 포도주에 취하고 뜨거운 열대 아래에서 미쳐가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정신착란에 시달리던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결과 마지막에 15명만이 뗏목 위에 남게 됩니다. 근데 이들은 이제 무서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더 이상 사륙전이 벌어지지 않게 하려고 배를 수리하는 도끼 한 자루만 남기고 모든 무기를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그 처절한 사륙전에 사용됐던 도끼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이 직접 찾아보시겠어요? 지금 우리를 향해서 한 남자가 죽어서 넘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시선을 통해서 그림의 중앙으로 시선을 옮기게 되는데 그 사람 바로 위쪽에 피 묻은 도끼가 보이죠. 마침내 메두사호의 뗏목은 15일을 표류한 후에야 구조되었습니다.
13일째 봤던 그 배는 결국 이들을 구조하지 못했고요. 완전히 탈진한 상태에서 구조되죠. 이때 이 메두사호의 뗏목을 본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되는데요. 뗏목 여기저기엔 핏자국이 선명했고 돛대엔 이건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인육 조각이 매달려 있다는 것이 목격되며 생지옥과 같았던 실상이 만천하에 알려지게 된 겁니다. 이때 제리코는 당시 살아남은 사람들을 만나서 직접 인터뷰를 하면서 15일간 벌어졌던 모든 일들을 다 연구하고 그것을 스케치로 그리는데요. 15일간에 살아남으려고 했던 그 처절한 과정을 어떤 장면을 보여야 할지를 끊임없이 그리게 됩니다. 서로 죽고 죽이는 장면도 그리게 되고 구조되는 장면도 그리고 많은 그 고민을 하던 끝에 그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장면은 난파선에서 구조를 열망하는 장면. 13일째 되는 그 순간을 선택하게 되고요. 그는 바로 이 장면이 가장 많은 것을 담아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봅니다. 그래도 이제 제리코가 포기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들이 15일 후에 발견됐을 때는 완전히 탈진한 상태로 온몸에 영양분이 다 빠져가고 빼빼 마른 상태였다고 전해졌는데요. 실제로 생존된 15명은 이후에 5명이나 죽어버린 만큼 굉장히 참혹한 상황이었는데요. 이 그림을 보게 되면 등장인물의 몸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남성의 멋진 근육은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이 부분은 제리코가 로마에서 봤던 벨베데로의 토르소의 한 장면을 여기다 집어넣고요. 전체적으로 인간을 굉장히 위대하고 존엄성이 있게 표현을 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이런 난파선 그림들은 많이 그려지게 되는데요. 그 당시 그림을 보게 되면 난파 장면을 멀리서 강 건너서 바라보듯이 조금 거리감을 두고 그리게 되는데요. 테오도르 제리코가 그린 메두사호의 뗏목이 조난선을 그린 다른 화가들과의 그림과 확연히 구분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리얼리티를 살렸다는 건데요. 제리코는 이 난파 장면을 코앞으로 가져와서 모든 상황을 현미경적 리얼리티를 가지고 보도록 정말 하나하나 고증하고 생존자들의 감정까지도 극도로 표현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제리코는 생존자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인터뷰를 했고요. 작업실을 조금 더 넓은 데로 옮기고 거기에다가 이 뗏목 모형을 만들어 실제로 여기에 밀랍 인형을 놓고 다양한 구도를 연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정말 기기묘묘한 도전을 시도하는데요. 바로 죽어가는 환자를 스케치하거나 신체를 관찰하기 위해 시신 안치소까지 찾아간 겁니다. 심지어 단두대에서 처형당한 사람들의 머리나 손발을 가져와서 이게 어떻게 부패되는지 지켜보며 스케치를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 죽음의 공포가 그림에 묻어나도록 캔버스 주변에다가 시신을 또 걸어놓기도 했다는 얘기까지 전해옵니다. 핏기 없는 피부의 질감, 굳어가는 몸의 표현이 섬뜩한 만큼 리얼하게 이 그림 속에 들어가 있죠. 그림에 대한 제리코의 열정과 광기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그리는 8개월 동안 그리는 머리를 완전히 삭발한 채 선승처럼 거의 그 스스로도 광기를 갖고 이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이러한 철저한 준비를 거쳐서 그림을 그렸으니 파리 살롱전에 공개된 메두사호의 뗏목은 당시 프랑스인들에게 충격 그 자체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렇게 모든 에너지를 응축하고 도전의식을 그대로 담아낸 제리코의 그림은 이후 들라크루아의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과 또 다른 명작 윌리엄 터너의 노예선 같은 작품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걸 보게 되면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림인데요. 무엇보다도 이 그림은 프랑스의 계층적 부조리함과 다시 지배층으로 복귀한 부르봉 왕가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화가 자신이 느꼈던 삶에 대한 부조리함, 세상에 대한 분노를 이 그림 속에 투영시켰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그림이 정말 정치적인 메시지만 담고 있다면 오늘날까지 명작으로 인정받지 못했을 겁니다. 이 그림 속에는 공포와 폭력, 거기에 인육까지 먹는 절망적 상황뿐만 아니라 이런 한계의 상황 속에서도 구원에 대한 희망, 아니 격정적 열망까지 담아내었기 때문에 제리코의 작품은 당당히 명작의 박렬에 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위기에 처한 인간 군상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한 그림이 있을까요? 위대한 작품을 보면 이런 작품이 앞으로 또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기는데요. 제리코가 그린 메두사호의 뗏목 같은 그림은 더 이상 그려지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